중국계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그리고 쿠팡 등이 대립 구도를 형성한 지금 뜻밖의 인물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바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다. 그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법인 그랜드오프스 홀딩의 초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사실 때문이다. 이 사실이 처음 알려졌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을 숨기지 못했고 지금도 그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그랜드오프스 홀딩 주주 총회에서 그는 만장일치로 의장직에 올랐다. 문제는 그의 과거다. 정용진은 오래전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멸공을 외치고 공개적으로 반중 정서를 드러낸 인물이다. 그는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받았고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교류한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트럼프의 장남과 함께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된 적도 여러 번이다. 그런 그가 하필 지금 민감하게 들끓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과의 합작법인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이다. 더구나 미중 기업 간 패권 대립 구도 속에서 보면 더더욱 설명될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이중 행보가 가능한 것일까?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가 흔히 갖는 중국 기업 대 미국 기업이라는 흑백 논리가 시야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핀두어두어, 텐센트 등 우리가 중국 굴기의 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회사들은 실제로는 중국계 기업일 뿐 지배구조와 실질적 소유 구조는 중국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수년 전 중국 시장에서 결제망 패권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텐센트는 위챗페이를 앞세워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밀어냈다. 그 과정에서 핀두어두어 그리고 그 자회사인 테무의 성장에 텐센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핀두어두어는 이후 PDD 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고 해외로 법인 소재지를 옮겼다. 사실상 테무는 텐센트의 영향 아래 성장한 기업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문제는 이 텐센트의 정체다. 중국의 1위 IT 기업이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민간 기업이다. 중국에서는 모든 기업이 당의 관리를 받는데 텐센트만은 예외적이다. 이런 기업은 중국에 존재할 수 없다. 왜 유독 텐센트만은 공산당의 통제 밖에 있을까?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텐센트의 실질적 최대 주주는 글로벌 투자회사 프로서스이며 그 모 회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기반한 미디어 기업 네스퍼스다. 그리고 그 위에 자리한 실소유 세력으로 알려진 존재가 바로 로스차일드 그룹이다. 텐센트의 법인 소재지 또한 영국령 케이맨 제도다. 핀두어두어 또한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고 법인은 세이셸 군도에 등록돼 있다. 케이맨 제도, 세이셸 군도 모두 대표적인 조세 회피 지역이다. 영국 자본이 페이퍼 컴퍼니를 운용할 때 주로 이용되는 피난처다. 즉 이들 기업의 외형은 중국이지만 정작 내부는 영미권 금융 네트워크가 설계한 국제 자본 구조에 가깝다. 중국인이 운영하고 있을 뿐 중국 회사들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국제 자본 세력은 무엇을 노리고 있을까? 답은 가격 파괴에 의한 시장 재편이다. 테무가 시세를 파괴하는 수준의 초저가 상품을 전 세계 시장에 쏟아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기존 제조업이다. 전 세계 공장이 테무와 경쟁하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맞추다 보면 품질은 떨어지고 마진은 붕괴된다. 장기적으로 전통 제조업들은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테무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패권을 넘어 전통 제조업 자체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의 중심에 서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배후에 로스차일드가 있고 텐센트가 있으며 이들의 자본을 발판으로 테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이 테무 광고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유 또한 같은 맥락 위에서 해석할 수 있다. 로스차일드의 영향력은 이미 전 세계 투자 펀드와 기업 지분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시장만 보더라도 사례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들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배민의 대주주를 김봉진 대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인수한 지 오래다. 그들은 2011년에 설립된 음식 배달 기업으로서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한국 시장에는 2012년 배달 앱 요기요로 진출했고 세계 각국 업체들을 꾸준히 인수하며 지난해 기준 74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딜리버리 히어로의 모회사 역시 앞서 언급된 네스퍼스로서
텐센트와 마찬가지로 로스차일드가 실제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상거래, 음식 배달, 게임 머니, 엔터테인먼트, 암호화폐 등 이 모든 영역이 하나의 목적 아래 연결된다. 핵심은 디지털 결제망이다. 그리고 이 결제망이야말로 글로벌 금융 세력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장악하려는 실질적 시장이다. 다시 말해 전자상거래, 배달 플랫폼, 게임 머니, 온라인 스트리밍 등 이 모두는 결국 하나로 연결된 사업이자 전쟁터인 셈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커머스 간의 갈등, 연이어 터지는 해킹 사태들 역시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 국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기존 시장 구조를 디지털 결제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고 나아가 이를 디지털 화폐와 결합하려는 거대한 재편 작업의 일부일지도 모른다. 언론은 기업 간의 갈등을 자극적으로 부각시키며 여론을 갈라놓지만 실상은 그들 모두가 더 큰 흐름 속에 움직이는 한 축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는 언제나 기업의 총수들이 있다. 결국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은 기업인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을 손보고 환경을 정비하는, 말하자면 기업 권력의 보좌관에 불과하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들인 것이다. 어느 나라 정치인이라도 이 자본주의의 대전제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변화는 바로 그 거대한 힘의 이동 속에서 이해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그림이 된다. 이번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는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도 유난히 크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사과와 임시 조치가 뒤따르면 일주일 정도면 잠잠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만큼은 흐름이 전혀 다르다. 뭔가 더 급진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명분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국민들 뿐이었다.